땀을 흘리는 농부의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잡초만 무성한 텃밭. 인내심을 갖고 정성껏 농사를 지어 풍성한 결실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과 바꿀 수 없는 열심히 땀 흘린 자들이 누리는 행복. 흙에서 생명을, 사람에게서 따뜻함을 배웁니다. 1년 내내 땅에서 땀을 흘린 도시농부의 이야기가 또 다른 생태 공동체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풍신난 도시농부 이근희 대표가 전하는 생태적 삶, 그 특별한 이야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미영입니다. 도시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농사일 자체가 단순한 여가 생활 이상의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도시 근교의 텃밭을 찾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흙을 일구면서 찾는 의미가 많기 때문이겠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 능력, 흙이 갖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농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요. 도시농부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 그리고 그 재미에 대해서,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보농장의 이근희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도시 농부로서의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솔직한 많은 얘기를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보농장이에요. 네. 어떤 이름이고 어디에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우보농장은 제가 이전에 농사를 처음으로 공동체로 시작할 때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풍신난 도시농부들이라고 해서. 인터넷 사이트의 인터넷 카페죠. 그게 이제 공동체 4명이 시작을 했었는데 한 텃밭에서 거기에 이제 제가 카페 닉네임을 우보라고 정한 거죠. 그냥 그때는 별 뜻 없이 그냥 우보 뭔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우보라고 정했는데 그게 이제 어리석은 걸음. 네. 그리고 또 풍신난 도시농부들이라는 풍신난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풍신난. 그게 잘 모르실 텐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풍신난이란 뜻이 약간 좀 열의가 있고 뭔가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데 항상 좀 부족한, 2% 부족한 그런 뜻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농부들의 모습을 약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용어 같아서 우리 같이 농사짓는 한 분이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그 이름을 정했죠. 그래서 풍신난 도시농부들이라는 카페에서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우보농장은 제가 그 이름을 빌어서 농장을 만든 거죠. 그 우보농장 어디에 있는 곳이고 어떤 규모인지 일단 소개해 주실까요? 지금 우보농장은 벽제, 예전에 화장터라고 얘기하죠. 고양시. 네, 고양시. 네네. 벽제 쪽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현재 한 4,500평, 전체 규모로는 4,500평 정도 땅을 임대를 받은 거죠. 임대를 받아서 거기에 이제 여러 농사들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짓는 건 아니시고 그 안에서 여러 명이 또 함께 농사를 짓나요? 그러니까 우보농장 내는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이렇게 공동체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지금 얼마 전에 마늘 양파 공동체, 마늘 양파를 짓기 위한 도시농부들. 그래서 며칠 수확을 했고요. 3, 4일 전에. 그리고 우리벌 공동체라고 해서 벌을 또 한번 해보자 도시농부들이 그런 경험을 한번 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사라진다라는 모토로 그래가지고 우리벌 공동체도 거기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메주콩 공동체 이런 식으로 변화 여러 가지 이제 공동체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건 이제 일정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텃밭 어린이 학교나 혹은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생태 체험을 하거나 또 농사 교육을 받는 그런 그 텃밭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와서 짓는 주말농장처럼 네, 개인 네. 텃밭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그 중에 이제 절반이 그 정도가 되고요. 절반 정도는 제 농사를 짓는 거고 한 2,000평 정도는 제가 농사를 짓고 있고요. 일단은 도시농부로 출발하신 거잖아요. 도시에 몸은 살면서 그 주말에만 이제 가셨다가 이제는 전업으로 농업을 하시게 된 건데 오시는 그 공동체에 소속된 분들은 다 그렇게 도시농부들이세요? 어떤 분들이세요? 예, 100%다 전 도시농부들이세요? 네, 아. 다 직장인들이시고, 아, 네. 뭐 프리랜서를 하더라도 뭐 도시의 삶을 사는, 네, 네. 일상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그러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농사라는 것을 제대로 할 줄 모를 텐데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은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기본적인 교육은 있고요. 사실은 공동체라는 게 단순히 이제 교육이 뭐 누군가가 네.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다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네. 공동체로 모이게 되면 네네. 자연스럽게 그게 정보나 그런 경험 이런 지식들이 공유가 돼요.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방식이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네. 아무리 몰라도 처음 뭐 호미질 한번 안 해봤던 분들도 와서 이제 견눈질로 사실은 다 경험적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농사는 뭐 제가 뭐 이론적으로 뭐 어디 무슨 도시농부학교 이런 데에서 배운 게 아니라 현장에서 주변의 할머니분들한테 네. 배우거나 이렇게 견눈으로 네. 그러면서 배우게 되죠. 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말 농장의 개념하고는 어떤 부분에서 구별이 될까요? 그래서 주말 농장도 어차피 농사를 짓는 건 똑같은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가치를 좀 갖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생태적 가치라는 측면. 그러니까 자연과 작물을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하면서 네. 생태적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삶을 좀 배울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을 좀 마련하는 것. 단순히 그냥 뭐 밥상에 올라오는 채소를 키우는 게 아니라. 단순 그것만이 아니라 네. 땅을 좀 살리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그 작물을 키울 때 어떤 농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유기적인 방식으로 유기농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배우는 그런 네. 과정이 있고 또 가능한 한 공동체로 엮으려고 해요. 개인 텃밭 일종의 주말 농장식으로 개인 텃밭을 하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점심을 같이 먹게 하고 자기가 수확한 걸 요리해 온 걸 가지고 자랑도 네, 하고 네.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자꾸 유도를 해서 네.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좀 다른 거죠. 처음엔 뭐 주말 농장처럼 가볍게 마음을 먹고 시작하신 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만만치 않다 싶어서 손을 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 재미를 어떻게 느끼느냐인 것 같아요. 전 처음에는 정말 처음 말씀드렸듯이 막걸리 마시는 데는 거기에 입혀서 바로 나오니까 네, 쌈장에다가 이렇게 네. 고기 싸 먹고 이 재미로 시작은 했는데 실제 농사를 짓다 보면 이제 내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네. 싹이 나오는 그 신비함이 이제 그 이전에 경험이 없기 경이롭죠. 때문에 되게 경이로워. 씨앗마다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면 나중에는 뭐 다양한 씨앗에서 또 다양한 수확물이 나오는 때에 또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네. 그 즐거움하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도시에서 계속 공동체로 땅을 막 확보를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흙인 것 같아요. 흙이 변해가는 걸 느끼는 것. 예. 흙이 건강해지고 네. 네. 처음에는 사실은 거긴 대부분의 우리나라 농사가 대부분이 화학비료 농약에 의해서 그렇죠.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황폐화해 있죠. 그런 땅들을 이제 처음 들어가서부터 이렇게 가꾸면서 변해가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때 그 기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와, 이 불모지만 있으면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이런 거. 네. 그런 묘한 이상하죠. 글쎄요. 스스로 미다스가 된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어요. 내가 손을 대니까 땅이 건강해진다. 정말 보람된 일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처음에는 실수가 많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작물이라는 게 다 저마다의 특성들이 있고 저마다의 저기가 있어서 매번 인터넷 뒤지고 네. 물어보고 그러면서 또 끊임없이 실수를 해요. 어쨌든 농사는 죽을 때까지 실수하는 것 같아요. 계속 실수하면서 그걸 터득해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인데 죽을 때까지 다 알지는 못하고 그냥 그만큼 알 것 같아요. 한 만큼. 지금도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아는 거는
아니고. 예, 예. 아유 그런 게 어딨어요. 예, 불가능한. 10년이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네, 그러세요? 제가 굉장히 제일 오랫동안 재배했던 작물이 마늘이에요. 네, 마늘을 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공동체 시작할 예. 때부터 마늘을 했는데 올해도 이제 마늘 공동체 유지하고 뭐 한 200평 정도 마늘 공동체 하고 제 농사 또 한 50평 정도 마늘을 심었는데 여전히 자라요. 네. 근데 야 이걸 좀 키우고 싶은데도 그게 좀 잘 생태적으로 키워서 그렇게 잘 안 되는 일단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생태적인 방식으로 키웠을 때 유기순환적으로 키우면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닮아가려는 게 아니라 이 종자의 최대치는 최대치. 뭔가에 네. 대한 것이 그걸 잘 모르겠는 거죠, 여전히. 분명히 좀 큰 걸 심었는데 여전히 같은 땅인데 서로 네. 다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력이 10년 넘으신 분도 이런 말씀 하시니까 요즘에 뭐 도시농부를 뭐 게릴라 농부 이렇게도 표현을 하던데 그 정도의 그 어떤 잠깐 왔다 가는 도시농부는 도저히 그거 제대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민들의 특성상 그 게릴라식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잠깐 이제 막 봤다가 거기에 흥미를 느끼면 이제 푹 빠지게 되는 거고 네. 그 접근성이 어떻게 자기가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도시농부가 할 수 있는 농사와 그렇지 않은 농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작물은 뭐 손이 너무 많이 가서 못한다든지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그런 걸 저는 없다고 말씀드려요. 좀 쉬운 거 좀 가르쳐 달라고 이제. 네, 보통 쉬운 작물 좀 알려달라는데 네. 정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상추 또한 만만치 않아요. 신경 써서 키우려면. 저도 상추 잘